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새만금의 공공매립을 주도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공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 시내버스에 노선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있어도 너무 낡아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김제 한 국립시설이 일반인들의 이용을 제한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하루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대중공업이 2년 뒤에나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재가동을 촉구했던 중소조선업체들이 부도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군산 지역 경제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체 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 군산조선소 조업 재개 계획을 묻는 대통령의 질문에 현대중공업 회장은 2019년에나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합니다. 좀 어려움을 좀 참고 견디다가 2019년부터는 어떻게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전체가 위기인 상황.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조속한 재가동을 요구해온 군산조선업계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선박 블록 주문이 끊겨 부도 위기지만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리라는 것은 아예 문을 닫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회사를 돌린다면 여기 1차 밴드도 그대로 다 부도지요 무너진다고 봐야죠. 대통령과 총리의 지원 의지 표명도 무용지물이 됐다며 당장 생계 유지나 이자를 갚을 일이 걱정입니다. 서남의 풍력 이런 걸 조기 착공을 한다든지 발전 설비 프렌트를 갖다가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부위라든지 어떤 것들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 전라북도는 서남의 해상풍력단지 같은 대체 산업을 통해 업계의 활로를 모색하고 좀 더 빨리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출과 이자, 만기 연장 문제랄지 특례보증 확대, 전기요금 감면 등의 문제를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선소 가동 중단이 현실이 돼버린 가운데 날개 없이 추락하는 군산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민의당이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 국회의원 7명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현대중공업이 참여하는 사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은 최근 청와대 간담회에서 군산조선소를 2년 뒤에나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위해 별도의 공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낙연 국무총리가 도내 언론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해 용지 매립을 맡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의 공공주도 매립은 문재인 정부가 여러 차례 의지를 밝히면서 공사의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새만금을 전담하는 공기업을 신설을 해야지만 현재 새만금 그냥 매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 유치도 계속하고 그다음에 상부에 조성도 해야 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무엇보다 공사를 설립하면 현 정권 이후에도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을 반기면서도 내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이 논란이 될 경우 자칫 공공주도 매립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146억을 요청을 해놨습니다만은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고 에타 면제까지 같이 논의가 돼서 국가 재정으로 직접 매립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36%에 불과한 새만금 용지 매립이 속도를 내려면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하는데 3년 뒤 완공까지 필요한 예산만 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추진이 현 정부의 말대로 새만금 개발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한옥마을이 인기를 끌면서 전주는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전국적인 관광도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노선도조차 없는 불친절한 시내버스의 모습은 전북 관광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방학을 맞아 엄마와 함께 전주를 찾은 송다예 씨. 전주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한옥마을에 가는 노선표를 꼼꼼히 확인한 뒤 버스에 오릅니다. 한옥마을까지 14정거장을 가는 동안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고 싶지만 버스 안의 노선도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낡았습니다. 안내방송에 의지하다 결국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핸드폰 같은 것도 안 하고 방송에만 집중하게 되고 주위 경치도 좀 구경할 시간이 조금 없는 것 같고 불편함이 많은 것 같아요. 전주 시내버스에 내부 노선도가 설치된 건 불과 2년 전. 설치도 늦었지만 지금은 아예 떼버렸거나 세기발에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최근에는 노선까지 전면 개편돼 전주 시민들조차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기사님 여기 어딥니까? 그러지 그럼 어딥니다. 그래 그러면 거기서 그냥 내리라고. 이게 어디냐고 나 내릴 때가 아니면 몇 정거장 간다고 그러면. 타 시구는 도착지를 화면으로 안내하는 전자 노선도까지 확대하는 추세지만 전주시는 여전히 계획뿐입니다. 노선 개편 이후에 잦은 예를 들면 노선 수정이 있어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아서 지금 전자 노선도로 지금 구축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해마다 버스 이용객 수가 줄어드는 전주시. 불친절한 서비스 때문은 아닌지 작은 것부터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네, 보통 국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란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한 국립시설이 일반인 이용을 제한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김제에 있는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입니다. 250여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시설로 4년 전 완공돼 청소년 수련시설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LED 식물 공장과 트랙터 시뮬레이터 등 각종 체험시설이 구비돼 있고 전망대에 올라서면 벽골제의 전경과 서해안 지평선까지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전망탑에 한번 올라가고 싶다. 당연히 될 줄 알고 갔었죠. 여기는 개인 관람은 안 된다고 딱 이런 지하의 말이 나왔습니다. 센터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인들의 이용을 막고 있습니다. 안전도 있고 첫째 안전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올라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조금 죄송하지만 하지만 전망대나 체험관 같은 경우 규모가 작아 직원 한두 명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시설입니다. 실제 지평선 축제 기간이나 유료 가족 캠프에는 시설을 항상 개방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핵심 브로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혐의를 부인해오던 모 인터넷 매체 전 본부장 54살 김모 씨가 구속 이후 관련 의원들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재량사업비 비리로 전 현직 도의원 2명과 업체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최종 사법 처리 규모는 1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새 정부의 대입 전형로와 입학금 인하 방침에 지방대학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과 수익 격차가 큰데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마저 배려가 없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대학교는 전국 4년제 최초로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학은 신입생 1인당 16만 8천 원을 받지 않으면 지난해보다 수입이 3억 4천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입학금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학부모들 부담 경감 차원에서 호원대는 평균 4만 9천 원이던 대입 전형료를 5천 원 낮춰 올 수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대학들은 정부의 학비 인하나 폐지 정책에 적잖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을 길들이기 위한 조치의 불똥이 M1 지방대로 튀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도내 사립대 입학금은 수도권에 비해
많게는 50만 원가량 싸고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입학생 감소에 등록금을 동결하며 학생 부담을 최소화시킨 결과인데 또다시 비용을 줄이라니 난감한 처지입니다. 교비가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부담을 주니까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정부가 대입 전형료 인하를 재정 지원 사업과도 연계하기로 해 지방대 소갈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원광대 병원이 해외 의료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원광대 병원은 최근 중국 지린성 연길에서 연변대 병원과 우호 협약을 맺고 국민 건강 증진과 정보 교류, 의료 인력 연수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연변대 병원은 1946년에 개원했으며 1,500여 병상을 가진 3차 의료기관으로 한국 의료 체계와 시설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JB금융그룹이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JB금융그룹은 2분기 875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해 올 상반기 누적으로는 전북은행 376억 원 등 1,582억 원의 실적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JB 측은 순이익 마진이 증가한 데다 충당금 적립 등 부정적 요인이 마무리되면서 경상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댕구알버섯이 남원에서 4년째 발견돼 화제입니다. 또 부안군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개소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과 기자입니다. 남원시 산내면 입성마을 사과농장에서 댕구알버섯 2개가 발견됐습니다. 댕구알버섯은 출혈과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세계적 희귀종으로 남원 산내에서 지난 2014년부터 4년째 같은 사과 농장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어 화제입니다. 정말 남달랐어요. 계속 나온다는 이 의미 자체가 정말 저한테는 가슴 뿌듯했고 희귀종 버섯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희귀하게 하여튼 느껴졌습니다. 부안군이 원스톱 고용복지 서비스가 가능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부안읍 새만금 빌딩 2층에 들어선 센터는 부안과 고창 지역의 일자리 센터와 복지 지원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등이 참여해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담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팔덕면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순화에서 월곡 구간 1.5km의 군도 11호선을 새로 개설해 민원 해소는 물론 성수기 강천산 교통체증 해소에도 도움이 예상됩니다. 진안군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생활권 선도사업 평가에서 행복버스와 100원 택시 운영, 버스요금 단일화 등 차별화된 교통복지 정책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존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살려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가 농촌의 이동권이나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농업회사법인 임실고추園이 홍고추 계약 물량 1,300톤을 수매합니다. 작년보다 200여 톤 늘어난 수매 물량은 700여 농가로부터 사들이는데 킬로그램에 300원의 장려금도 지원해 중국산 증가와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경찰 수사가 짜맞추기식 인권 침해 수사라며 경찰청 감찰부서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찰을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 기소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의존해 이뤄졌다며 정 시장의 범죄를 주장한 진술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허위사실 유포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어업관리단은 면세유류를 부정 공급한 익산 A농협과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양시업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감면세액 추징을 위해 세무서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A농협지점은 양식업자 2명의 어업 신고 여부 등 면세유류 공급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6억 원 상당의 면세유 1,171kg를 부적절하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여름휴가지 36곳을 추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물놀이 하기 좋은 마을로 완주 창포마을과 익산 용머리 마을 등 12곳을 추천하고 생태 관광지와 해수욕장 등 모두 36곳을 여름휴가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여름휴가지는 전라북도 토탈관광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적극 홍보될 예정입니다. AI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내려가면서 금강 철새 조망대가 2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6월 2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임시 휴관에 들어갔던 금강 철새 조망대를 오늘부터 재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망대는 지난 연말 문을 닫았다가 4월 말에 개관했지만 6월 초 근처 오골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다시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내 대표 뮤지션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4일부터 사흘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모시 문화와 가치를 살펴보는 전시회가 내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립니다. 전통 방식으로 제작한 박계호 이수자의 부채 작품전이 전주 한지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군산 장미갤러리는 자연의 색이란 주제로 서양 화가 회드미해 김의 작품전을 선보입니다. 유기준 작가의 8번째 개인전이 오늘부터 6일까지 교동 아트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전주 자연생태관은 오늘부터 15일까지 여름방학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부안 변산반도에서 수집한 곤충 전시회가 오늘부터 한 달간 부안 누에타운에서 열립니다. 우리 축산물의 가치와 우수성 등을 재조명하는 전시가 오늘까지 용진청 농업과학관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특화 교육생을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관광객이 함께하는 흥겨운 노래 한마당이 오늘부터 12일까지 안성면 솔숲광장과 구천동 다목적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하루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3도, 고창 34도 등 31도에서 3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 더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겠고 먼 바다에서는 1m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